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MOT, 저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최근에 MOT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신 데이비드 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스라엘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데이비드 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이스라엘 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스라엘 기업협의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을 매칭하고 지원하고 또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어떤 책이죠?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스타트업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으로 세계 최고인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가? 또 그래서 민과 관과 학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를 소개했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요번에 낸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MOT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적용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인구 900만으로 전 세계의 금융, 경제,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1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제시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왜 쓰셨어요? 굳이? 우리의 경제 모델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할 것 같은데 80년대에 일본은 세계 G2였어요. 경제 규모로. 그런데 지금 G5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G2에서 G5로 내려가는 게 어떤 큰 변곡점이 있느냐? 엄청난 변곡점이죠. 일본이 세계 2등에서 5등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 G2에서 G5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도 뭐 어떤 분은 G9, 어떤 분은 G12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패스트 무버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디렉션을 제시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지. 한국의 미래를 왜 걱정하세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것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유태인 미국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Jewish American, Korean American. 미국 사람인데 앞에 나라가 붙습니다. Jewish가 붙고 코리안이 붙고. 근데 제 주변에 유대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사이즈, 생각하는 규모, 생각하는 리즌이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로지컬하게 질문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을 공부해보자 라고 했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왜 세계 최고의 부와 경제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미래혁신청이라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이 미래혁신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30년 뒤에 이스라엘이 뭘 먹고 살 것인가를 실험하는 부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서의
1년에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이 돈을 무조건 30년 뒤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돈을 써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1차, 2차, 3차.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의 한국의 상태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과연 한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디렉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네, 한국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이 책을 읽어보면 늘 얘기하는 게 게임 체인저인데 게임 체인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내 1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 가장 큰 M&A를 한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샀느냐? 독일 기업이 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국내용으로 우리가 1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합쳐져서 랭킹을 국내, 국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이죠. 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고 그 게임 체인저를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게임 체인저와 글로벌의 제너레이션 갭, 그러니까 중간에 낀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더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책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MOT예요. 네. MOT가 뭡니까? 저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그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그래갖고 참 힘들었어요. 그냥 한글 번역은 사물 이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물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나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 시스템, 이 모빌리티 시스템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 모빌리티 시스템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내가 그 모빌리티 교통수단에 맞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 건물에 이동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차 안이 사무실이 되고요. 차 안이 식당이 되고요. 차 안이 미팅 장소가 되고요. 차 안이 병원이 되고요. 차 안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과 펑션의 개념으로 돼서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모빌리티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MOT, Mobility of Things입니다. 제가 11가지 비즈니스를 묶어서 모빌리티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모빌리티로 재창조된다. 네, 그것이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네. 그것도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이 책에 보면 글로벌 사례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 미국에서는 이미
이 스마트 시티화 시켜서 사람이 집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펑션을 모빌리티에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우리가 매일 먹방을 찍으려고 하고 그런 식당까지도 이젠 모빌리티로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식당이 모빌리티화 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이 사회가 불과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아주 제너럴하게 컬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5년하고 10년 이내에 제너럴한 컬처가 된다. 네네.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문화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미래의 변화를 컬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컬처라는 거는 자기의 지적 능력을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는데 이 변화에는 컬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컬처의 핵심이 MOT, Mobility of Things입니다. 여러분 IoT는 아시죠? Internet of Things.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MOT, Mobility of Things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MOT는 현실화됐어요. 그죠? 그럼요. 앞으로 이제 그 급격하게 될 것이고 5년, 10년 내에 보편적인 문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국가와 나라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도태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이 모든 산업군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열광하는 AI 이거는 이 11가지 비즈니스 분야 중에 한 분야인 거죠. 이거를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마트 시티는 제가 열거한 10개의 비즈니스가 합의될 때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스마트 시티가 컬처가 되어서 서울 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MOT 시대입니다. 네. 서울 시민만 누리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가 그 인프라를 깔고 검증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지방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지방에서도 똑같이 이 일들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OT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한두 가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저희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죠.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편도 아니고 환자들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가 병원에 가죠. 그런데 꼭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야 되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야 되고 고대 안암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이제는 집 앞에 병원이 와서 내가 원하는 진료와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와 내가 원하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모빌리티가 움직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집 앞에 병원이 오는 것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 국가가 빠르게 적응하면 단기 5년, 장기 10년 내에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판교에 소사코리아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판교 안에 오퍼스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잘 고쳐졌는데 이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과. 근데 이 스타트업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집에서 병원에서 마치 먹는 듯한 그 음식들을 건강한 음식들을 집 앞으로 배달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의 시초고 이미 이런 것들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MOT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MOT라고 얘기하면 일반 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율주행차 하나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차는 제가 정의한 11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웨어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ICT, IoT, AI. 그럼 6가지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센서하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그다음 수소를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묶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MOT의 마지막 스마트 시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강조를 하지만 민과 관과 학이 하나가 되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글로벌 스마트 시티 순위에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기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구로 보면 세계 최고인데 이게 워낙 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0년도에 텍사스의 한 지방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지방에서 동양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해서 맥도날드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네. 아직도 거기는 말을 타고 다니고 아직도 거기는 CD 플레이어를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주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비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터넷을 깔더라도 인터넷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컬처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한 100배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국토에 폐쇄성을 가진 이 다양한 그리고 빠른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우리는 이 MOT 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 모델을 계속 따라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환의 시기잖아요. 어떻든 여건과 인프라상에서는 서울이 스마트 시티 1위니까 어느 정도 여건은 마련됐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잘했는데 일본 모델 중에 소부장 모델이 있습니다. 경제 모델. 소재. 속재. 네, 죄송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전 세계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G2에서 G5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1, 2, 3 이렇게 하시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 중국, 독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무엇을 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마이스 산업을 합니다.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그 다음에 이벤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과 도메스틱의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가 1월 달이면 시계가 라스베가스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현대, LG, SK 다 미국으로 본사가 이동한 듯 하시 갑니다. 우리나라에 삼성, 이재용, 현대, LG, SK 이 그룹 총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을 갑니다. 왜 가요? 갈까요? 바로 거기서 기업의 1년 장사가 시작이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GES? 예, 세스. 근데 여러분, 세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다 합쳐도 아마존까지 다 합쳐도 우리 세스가 벌어들이는 소매 수익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세스의 소매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버나? 행사인데 그냥? 647조입니다. 647조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산 아니야 그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죠. 아, 많구나. 이거 3박 4일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쓴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1인당 비행기표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이 엄청난 인구들이 이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을 타고 갑니다. 삼성전자가 세스에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내는 돈이 3박 4일 동안 300억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거기서 숙박해야 되죠. 거기서 밥 먹어야 되죠. 전시에 참가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전시에 참가까지 했는데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관광해야 되죠. 또 뭐 뉴욕에 가서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쓰는 돈이 647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보이지 않는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돈을 쓰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컬처를 받습니다. America is great. 무슨 얘기냐? 3박 4일이 아니라 그 세스가 열리기 전부터 세스 기간 동안 또 세스가 끝나고 그 관광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컬처와 이코노믹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미국에 대한 동경심과 미국의 컬처를 자기가 알지 못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움직이는 우리 지금 그 정책 입안자들, 정부 가브먼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삼성, 현대, SK 전부 다 박사학위를 보면 미국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기획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미국화시키는 아주 정말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특히 그래서 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세스에서 MOT 분야가 40%까지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면 세스가 MO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스가 여러분 커스터머,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쇼입니다. 그냥 국제 가전 박람회예요. 박람회네. 예. 쇼. 예, 쇼. 네. 박람회입니다. 이게 마이스 산업인데 이 세스의 컨텐츠의 40%가 자율주행, 드론, 로봇, AI, IoT, ICT, 센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소, 스마트 시티로 바뀌고 있습니다. 11개. 11개가. 이 세스가 4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MOT 분야가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거의 90% 이상이 세스의 주요 컨텐츠가 됩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이걸 빨리 MOT 쇼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선점을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일본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3년 뒤, 5년 뒤 G3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이 전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특히 MOT, Mobility of Things 쇼를 하여서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지금 똑똑한 청년들이 미래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쇼를 하자는 말씀이네, 결국에는. 네, 이거는 무역 박람회 전시의 쇼인데요. 제가 한국의 현실을 얘기할게요. KES라고 한국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세스와 똑같이 1960년대에 시작을 했는데 세스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고 우리는 그저 그런 국내용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세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화된 거고 또 우리 KES 한국 가전 박람회는 국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가전 박람회가 전 세계에 들어와서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MOT 기술을 글로벌화 시켰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제, 대상은 MOT, 지향성은 글로벌, 네. 방식은 쇼. 네네. 이걸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완성된다. 예. 우리가 살 수 있다. G3가 될 수 있다. G3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죠. 네, 잘 믿기지는 않지만 우리 데이비드 옥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G3가 되기 위해서는 MOT 글로벌 쇼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MOT가 네네. 그냥 산업이면 가치 지향은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MOT는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MOT 쇼의 미래에 달려 있다. 저희 책의 두 번째 파트를 다 제가 여기를 활용했는데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6월 달에 엄청난 더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더워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살인적입니다. 6월 중순에 37도가 넘는 더위가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에서 열대화 기후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MOT하고 탄소 중립이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에너지가 석유화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거를 줄이자는 게 MOT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MOT 11개 요소 중에 하나, 두 개. 두 개입니다. 맞죠. 두 네. 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파트고 이 파트는 엄청난 비즈니스의 규모와 시장을 열어놓고 엄청난 스타트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MOT를 통해서 같이 연관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비즈니스 규모인 거죠. 한국이 단순하게 G3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 공통의 문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MOT가 기여한다. 굉장히 가치 지향적인 산업이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관 주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패스트 무버가 됐죠. 근데 여기까지 한계예요. 왜? 이제 관이 민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관이 기업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송한데 관은 글로벌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화 돼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입간칸을 볼 수 있고 지사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과 MOT 플랫폼 비즈니스가 연관이 되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채널이 더 로컬이잖아. 예. 로컬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MOT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럼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그냥. 제가 3년 전에 단체장님들, 자치제 단체장님들, 시장님들이 모인 데서 정주 인력이 왜 줄어드는가, 지방 인구가 왜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인구 문제에 관심 많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이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역으로 또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유럽의 국가들은 지방 인구가 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다. 예. 네, 네. 그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교육, 일자리, 문화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 인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유치하려고 난리도 아니죠. 지자체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와 저희가 손을 잡고 이 일자리, 교육, 문화를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엄청난 지방 인구가 늘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문화 이거하고 MOT랑 무슨 관계예요? 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 정책, 예. 교육 정책, 문화 정책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이걸 MOT랑 어떻게 연결하실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쇼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자체가 간절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불러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장흥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의 장흥 포럼에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난다 긴다 하는 기업체 회장님들, 간부들, 모든 연예인 시스템들이 장흥으로 옮겨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방의 정주 인력이 감소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평의 나비축제, 순천의 국제 정원 축제, 그리고 강원도의 그 유명한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는 네네. 산천어. 산천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관만 해서도 안 되고 기업만 해서도 안 되고 학교만 해서도 안 되고 민과 관과 학교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지원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방으로 가서 살아도 교육, 일자리, 문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왜 굳이 서울을 고집하겠습니까? 네. MOT 플랫폼은 결국 로컬의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청정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 이 분들에게 MOT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수소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마을을 스마트 시티화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세제 혜택과 기업의 지원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기업들을 또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면 엄청난 인구들이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육, 일자리, 문화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더 가능 연구소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네. 많은 쇼잉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네. 민과 간과 기업과 학교가 하나 되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신다 그러면 네.
이거는 가능하고 네. 또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이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우리 한국의 정주 인력, 지방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하면 MOT와 함께 교육, 일자리,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가능연구소가 그 연구를 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하니까요. 용역비를 확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능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로컬 그리고 로컬의 창업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 MOT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같이 연구도 네. 하고 같이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같이 솔루션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협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MOT의 사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확 와닿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로컬 단위,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병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정 진료를 받으러 1시간 반, 2시간씩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MOT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예를 들면 로컬, 시골에 계신 그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기 집에 앉아서 빠른 시간에 찾아오는 병원 시스템이 양질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5년, 10년 내에 올 수 있다. 우리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노력을 한다면 이거죠. 5년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IT 이 체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내일 당장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의지입니다. 맞아요. 네. 의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많은 사람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먹거리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2위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때 독일에서 차관을 해주는데 지급 보증할 수 있는 은행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도 한국을 보증해 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야 니네 간부하고 간호사들을 파독을 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부가 가서 일하는 곳이 1000m 지하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열이 40도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때 광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부들이 가서 그 40도가 넘는 1km 지하에 가서 엄청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의 가능성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독일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관이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독일 그 강부들 모임의 장소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애국가를 부르다가 모두가 울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딱 하나는 해야 되겠다. 배고프고 굶주려서 우리나라 사람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가서 노동품팔이를 하는 보릿고개를 못 넘어서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하고 독일 차관을 들여와서 만든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지금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이 국회의원 시절에 다 반대했어요.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냐 그랬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요.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지자체의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인기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제 책에 제가 서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먹여 살립니다. 제가 감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MOT 책을 써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식이 먹고 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컬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의 정주 인력이 감소하는데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정책 위반자들 꼭 국가와 미래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내 자식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중동 속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석유를 팔아서 페라리를 탔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시 낙타를 탈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중동의 미래를 염려하는 중동 사람들이 자기의 국가를 염려해서 지금 석유 일변도의 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엑스포 누구한테 졌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엑스포를 하겠습니까? 석유 중심의 일변도에서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지만 아버지는 페라리를 타지만 내 아들들은 다시 낙타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엑스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뺏겼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미래 사회에 일본의 추락에 버금가는 엄청난 추락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MOT 책 꼭 좀 읽어봐 주시고요. 부족한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글로벌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로지컬하게 풀었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모든 여건은 다 마련되었다. 이제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도 어떻든 뭐 국가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게 인류 보편에 기여할 수 있다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합니다.